반갑습니다. 2021년 충청북도 가족친화 인증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친화 인증을 소개해드릴 가족친화 컨설턴트 이영주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가족친화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총 4강으로 나누어질 겁니다. 먼저 가족친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시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를 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가족친화 인증 심사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친화 인증에 대한 1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인증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족친화 제도는 자녀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이런 가족친화 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족친화 우수기업 마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하트가 3개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배려를 하고 품어준다라고 하면 가족친화 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의 마크입니다. 저희 우리 가족친화 기업이 되시면 저 가족친화 인증 마크를 각 제품이나 기업 홍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넘어가면요. 이런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 이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족친화 인증 기업들이 되시게 되면 기업은 사회적인 이미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좋은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될 겁니다. 이런 좋은 회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직원들의 사기도 좋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가족친화 인증 제도는 실은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쓰시는 분들이 근로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근로자분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닌다 보면 당연히 경력 단절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경력이 잘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좋아질 거고요. 이런 다양한 사회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변화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종국에는 지금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영이 가족친화 경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친화 인증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가족친화 인증은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점으로 해서 2008년에 총 14개사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1974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년 가족친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인식이 더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친화 기업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가족친화 인증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요. 일반 기업과 그다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친화 인증 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되어져서 지금 저희와 같은 심사원들이 각 현장으로 나가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기준 절차는 신규와 유기견 연장 그리고 이후에 재인증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으셔야 인증이 가능하시고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더 인증 기준이 낮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었으면 인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때도 점수는 동일하고요.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끝나고 새로 재인증 받으실 때는 그 기준점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인증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여성가족부의 인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규를 모두 다 준수해야 됩니다. 현재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 방지,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등 이 모든 법규를 준수했을 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때 점수적인 점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을 보듯이 실적들을 확인해서 인증을 부여하는데요. 다만 우리 자격증 시험에도 꽈락 제도가 있는 것처럼 인증에서도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꽈락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이 20점 만점 중에 10점 이상 획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친화 실행제도의 배점 60점에서 3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 즉 해당 항목마다 50% 이상 득점을 하셔야 인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과락제도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과락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100점 만점에 60점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증기준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 많은 심사에서는, 인증심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회 촉진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비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만 신규 인증 때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유견 재인증 때는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인증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는 시점에 홍보가 이루어지고요. 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은 매년 6월 31일 기점으로 신청을 받게 되고요. 신청이 끝나게 되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의 심사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심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11월 말쯤에 인증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러면 당해년도 인증받으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2월 1일경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해 인증을 받으시면 12월 1일부터 신규 3년, 유효기간 연장은 2년, 재인증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홍보 단계가 이루어질 거고요. 올해는 가족친화 인증 공고가 5월 31일 오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한 번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요. 6월 30일까지 조금 바쁘시더라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 인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증의 기간, 이제 다양한 인증들이 있는데요. 인증을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요, 최초 받으시면 3년 동안 유지가 되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시면 2년의 기간을 가지고 가십니다. 다시 2년 후에 재인증을 받으시면 매 3년마다 인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특이하게 유효기간 연장할 때만 2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할 때 전체적인 진행 일수를 보면요. 서류 심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장 심사가 모두 이루어지면 인증심의위원회에 제출될 보고서가 작성돼서 제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심사 일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현장 심사는 얼마나
걸리냐가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현장 심사 일수에는 지금 총 2일이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지만 2명의 심사원이 하루에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관 연장일 때는 현장 심사 일수의 2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신규 인증 때보다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져 있죠. 현장 심사 시간도 반으로 줄고요. 현장 심사 때 방문하는 심사원의 수도 반으로 줄게 됩니다. 반나절에 한 명의 심사원에게 실적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으시게 되면 가족지나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 가점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출입급 심사 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은행에서 금리 우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족 친화 기업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숫자로 보시면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4,340개 회사가 인증을 받고 계십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이 받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2,800개 회사가 가족친화 인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기업 숫자에 비하면 거의 1% 정도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이렇게 가족친화 인증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족친화 인증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실제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다른 심사에 비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저 숫자만 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저 숫자에 저희가 플러스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 우리 지역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얼마나 많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4,300여 개사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267개사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숫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위로 대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 4위로 되어져 있죠. 올해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서는 그런 성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될 수 있겠죠? 가족친화 기업 인증의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업종들이 많이 인증을 받고 있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기업 업종들은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다양한 분포들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조업 전체적인 업종의 현황에서도 제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제조업이 인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족친화 인증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느냐? 여성가족부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족친화 인증은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지원사 홈페이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신청 서류는 모두 다 웹상의 입력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서식에 맞춰서 모두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을 업로드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다라는 신청서, 그리고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증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기업들은 가족친화 인증이 발표난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유효기간 안에 있는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꼼꼼하게 어떤 페이지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족친화 인증 제도에서 제도에 대한 실적들을 보고 이런 제도들의 실적을 심사를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센티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 제도에서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다양한 근무 형태들, 그 다음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들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먼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고요. 자녀를 출산할 때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남성 근로자들이 쓰시는 배우자 출산 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학자금 지원 제도,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든 시기를 잘 겪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재택근무나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들 다양한 유형 근무제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족 친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시간적인 보장이 좀 필요할 겁니다. 다양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만 있다고 가족 친화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되는데요. 가족 사랑의 날 등을 통한 정시 퇴근을 통해서 가족 사랑의 날을 실천하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고요. 인식 제고나 제도 안내를 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직장 교육, 그다음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에 대한 지원 제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이런 제도들을 쓸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먼저 지금까지는 과정적으로 운영됐던 것들이 이 가족친화 인증을 준비하시면서 문서화하시고 제도화하시고 제도를 정비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사가 아무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족친화 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증 지표가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증 지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이야 라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해당 요건이 되시는 기업들만 중소기업이 되시고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죄송하지만 중견기업은 중소 앞에 중자를 붙이고 있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그런 지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업체마다, 업종의 종류마다 기본적인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우리도 중소기업 맞구나라고 확인하시면 안심하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인증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조금 기업이 커나가시는 중견 기업들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도 더 커서 대기업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대기업 지표를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강에서 가족 친화가 무엇인지 인증 절차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면
2강에서는 가족 친화 인센티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